오늘 뉴스룸은 JTBC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 조직을 개편한 직후에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 25.1%. 나흘 전과 비교하면 격차가 두 자릿수로 더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JTBC 조사에서 안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여야 후보 4명이 오는 3월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8%,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5.1%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2%, 심상정 후보 3%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4일 만에 8.9%포인트에서 12.9%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7%를 기록한 안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 5.4%포인트 오른 데 이어 10%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떠난 지지층 일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층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6.1%포인트 떨어지고 안 후보 지지율이 4.5%포인트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 윤 후보는 8%포인트 떨어지고 안 후보가 5.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묻자 이재명 후보 54.7%, 윤석열 후보 20.5%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는 7.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3%로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16.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1.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개편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쇄신안은 선대위 개편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결별이었습니다. 먼저 선대위 개편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1.7%로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각각 70%와 60%를 넘었습니다. 새로운 선대본부 체제에 대한 보수 유권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긍정평가 59.9%, 부정평가 26.1%로 잘했다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은 물론이고 진보층에서도 60% 넘게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의 발휘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의 경우에는 김종인 사태가 윤석열 후보의 외연 확장에 좀 장애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잘 됐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중도 확장 카드로 인식돼 왔지만 중도층에서도 과반이 사퇴에 찬성했습니다. 선대위 해산을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고도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꼽는 답변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이준석 대표 22.6%, 김 전 위원장 8.9%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46.1%로 윤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답변보다 14.8%포인트 많았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자, 곧바로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안 기자, 오늘 주목한 건 V자 반등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죠.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극적 반등할 수 있는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이틀간 실시한 저희 긴급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하락세가 이어졌죠. 특징적인 건 그동안 주로 지지층에서 빠졌다면 이번 조사에선 중도층에서 하락이 두드러진 점입니다. 예. 나흘 전 조사에 비해서
8%포인트 빠졌는데요. 비록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 안 후보는 상승해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이 중도층에서 지지율 차이 2%포인트도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계층에서도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안 후보에 대해선 상승세 이어가면서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갈등이 봉합이 됐으니까 좋든 나쁘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조사가 어제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진 만큼 이 갈등 봉합 상황은 이번 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선대 개편에 대한 여론이 이번 조사에서 나쁘지 않았던 만큼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 여지 생긴 상태입니다.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제외시킨 결정에 대해서는요, 이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잘한 결정이다 이런 답변이 과반을 기록했고요. 중도 확장 카드로 인식돼 왔지만 정작 중도층에선 잘 못한 결정이다 이런 응답은 30%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를 두고 김종인 피로드가 확인된 결과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우세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번 추이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부터 이어진 지지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 이렇게 12월 들어서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컸던 건 윤석열 후보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렇게 급격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재명 후보 이렇게 한 번도 40% 지지율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떨어진 만큼 반사 이익을 보진 못한 겁니다. 대신 윤 후보가 이탈한 이 지지층 일부가 안 후보로 옮겨간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안 후보 이처럼 이렇게 지지율 상승하면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 38대 37 정도가 되네요. 단순 합산하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가 되고 두 번째, 그 지지율이 단순 합대로 나온다면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일화해야 된다는 이 찬성 여론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44.6%, 반대 41.7%로 지난 조사보다 찬성 여론 소폭 상승했고요. 이 특징적인 건 지난 조사에서 단일화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 보시는 것처럼 63.7%로 급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누구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질문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안철수 45.1%, 윤석열 26.9%였고요. 중요한 건 이 단일화를 찬성하는 계층에서도 윤석열 43.8%, 안철수 42.9%로 두 사람이 거의 같게 나온 점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윤 후보가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20%포인트 더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접전이 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현재로선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지만요. 현재 여론 움직임으로 볼 땐 단일화 협상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일화를 하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느냐 아니면 2가 안 되느냐 의견들은 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결론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 쇄신의 긍정평가 받은 만큼 이 상승 여지는 생겼죠. 다만 이 위기로 흔들리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빼앗긴 지지층이 적지 않습니다. 이 단일화를 가정하더라도 이 안 후보보다 확실한 우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V자 반등 가능성은요. 안철수 상승세 차단이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안지연의 여기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각 후보들의 오늘 일정 중에서 핵심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갈등 봉합 뒤에 출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려서는 곧바로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어디에서나 30분 안에 서울 도심에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 지하철 역사를 찾았습니다. 지옥철로 불린다는 김포도시철도를 타고 출근길에 오른 겁니다. 조금씩 들어가 주세요. 사람들 틈에 윤 후보도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김포 풍무역에서 출발한 윤 후보는 급행열차로 갈아타고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계속 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2호선 아닙니다.
수도권 출퇴근의 어려움을 체감한 윤 후보는 곧바로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근길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X 노선 3개 중 2개를 평택까지 늘리고 여기에 3개 노선을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D 노선은 김포부터 팔당, 또 삼성부터 여주를 잇고 E 노선은 인천부터 남양주, F 노선은 고양에서 시작해 고양으로 돌아오는 순환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선을 따라 1에서 2만 가구 규모의 컴팩트 도시를 만들어 총 25만 호를 공급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윤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한 겁니다. 범죄적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성남 시민과 이 대장동 간접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세밀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윤 후보와 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쯤 만날 걸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어제 안부 전화를 했는데 홍 의원이 다음 주쯤 날을 잡아 만나자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홍 의원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 출연 의사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실시간 개인 방송을 하며 찬반을 물었고 자체적으로 1년간 1,000억 원 이내로 돈이 들 거라고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내놨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동 중에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탈모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모가 있거나 또는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보험해 주자 1번. 무슨 보험이냐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건 미용이다. 이건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다. 2번. 내부 검토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서 구체적인 예상 지출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괜찮은데 쪽이 좀 많긴 해요. 1,000억 이내 연간 그 정도 지출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건 계속 저희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이 후보의 탈모약 공약은 큰 화제가 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탈모 치료 제어 먹는 약 시장이 한 1,100억 규모라고 합니다. 건보 대상이 되면 약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억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탈모 치료제 적용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3%, 반대한다는 의견은 45%로 오차범위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이 66.3%로 높은 편이었지만 보수층에서도 35.2%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념과 관계없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역 순회 일정을 중단했던 이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며 다시 시민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시민들과 후보가 가까이서 만나는 기회를 넓히고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